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벌써 제가 일했던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뭐 한 14년 전, 13년 전이니까요. 예, 뭐 근데 지금 상황도 그렇게 과거랑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는데 그 전공 분야에 맞는 부서 배치라든가 혹은 뭐 job assignment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그렇게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 문화가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과 좀 다른 것을 하더라도 뭐 실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문화가 좀 다소 지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취업하셔서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이 한번 건의를 했다가 잘 되지 않으면 뭐 이제 회사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주어진 일을 이제 묵묵히 수행하면서 또 좋은 기회를 뭐 회사 내에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하튼 저는 그때 저랑 이제 맞지 않는 일을 시작을 해서 한 1년 정도 이제 KDI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때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도 사실 지금 이제 저는 거시경제학자라고 스스로 제 자신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께도 그러고 뭐 제가 외부에 이렇게 나가서 뭐 연구 활동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해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거시경제학자라고 이제 인정을 해주시니까요. 그런데 벌써 이제 십몇 년 전에 제가 잠시 했던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KDI 쪽에서 이제 같이 일했었으니까요. 뭐 잠시 만난 사람들이지만 1년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교류가 있고 저한테 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일도 부탁을 하시고 같이 공동 연구를 진행할 때도 있고 그때는 제 전공과 맞지 않아서 굉장히 되게 스트러글하고 막 하드 타임도 갖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 결정에 대해서 따로 후회는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뭐 부모님께도 그런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그런 어,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시점에 당면했을 때 뭐 부모님께도 조언을 구하실 수 있고 또 많은 인생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겠지만 예, 그 저는 개인적으로 후회하진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 순간에 그냥 그 일을 묵묵히 했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 호프만 칸앤 리의 논문으로 돌아가서요. 백그라운드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몇 가지 결과가 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익셉션을 만들어서 채용한 사람들의 생산성이 과연 더 좋은가? 여기서 생산성은 우리가 테뉴어로 측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평균 근속 기간은 99일 정도고요. 그러니까 대략 3개월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숙련, 그러니까 로우 스케일드 섹터고요. 3개월 정도 평균 근속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 결과는 실제로 테스트를 도입을 했더니 테스트 도입을 통해서 채용한 사람들의 테뉴어가 25% 이상 증가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채용한 사람들이 회사에 더 오래 그 회사에 오래 더 근무를 더 오래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25%면은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예를 들어서 3개월 일했다고 한다면 평균 근속 기간이 대략 어떻게 되는 거죠? 대략 한 3점 네, 3분의 1이니까요. 3분의 1이면 4분의 1, 25%니까요.
어떻게 돼? 1개월 조금 안 되는 거니까 뭐 한 3개월쯤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3.7개월쯤 되겠네요. 네. 4개월까지는 아니지만 3.7에서 3.8개월 정도 평균 근속 기간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HR 매니저들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권고 사항은 테스트 점수를 참고해서 인터뷰를 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레코멘데이션을 권고 사항을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린 사람 성적이 우수한 그린과 성적이 중간인 옐로우가 동시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옐로우를 뽑고 그린을 뽑지 않는 형태의 이런 테스트 점수를 뭐 시험이든 아니면 뭐 적성 검사든 시험이든 이런 점수들을 이렇게 뒤엎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익셉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익셉션 레이트는 어떤 그 면접 담당관이 우리 HR 매니저를 그냥 면접 담당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HR 매니저가 자신이 범할 수 있는 최대 익셉션 횟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을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10번의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 다시 말하면 10명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는 10명 모두 그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모두 그린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경우에는 익셉션을 만들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린만 10명을 인터뷰를 한다면 뭐 그중에 옐로우나 레드를 그러니까 그린을 뽑지 않고 옐로우나 레드를 뽑을 수 있는 찬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니까요. 이런 경우는 익셉션을 만들 가능성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뭐 만약에 10명을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그린과 옐로우와 이제 레드가 같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가능한 상황들을 한번 다 데이터를 통해서 카운트를 해보고 그 중에 실제로 이 사람이 이 HR 매니저가 이 두 가지 경우의 예외를 만들었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옐로우와 그린이 같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린은 뽑지 않고 옐로우를 뽑는다면 이건 이제 예외를 만든 거죠. 익셉션을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옐로우도 있고 혹은 뭐 그린도 있고 둘 다 같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옐로우나 혹은 그린 또는 둘 다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옐로우나 그린을 뽑지 않고 레드를 뽑았다면 이건 역시 익셉션을 만들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익셉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다 카운트를 하고 실제로 HR 매니저가 이런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의사결정을 과연 몇 번이나 했는가를 카운트한 다음에 이제 이걸 비율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제 논문에서 그림을 두 개를 캡처해 왔는데요. 뭐 여러분 논문을 보시면 피겨 3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는 매니저에 따라서 익셉션 레이트이 큰 편차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게 직선이고요. 중위값 미디언은 이제 점선인데요. 여기가 평균입니다. 대략 한 2.5 정도 되겠죠. 죄송합니다. 0.25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익셉션을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대략 4번 중에 한 번은 평균적으로 익셉션을 만든다는 것이고요. 옐로우나 그린이 같이 어플라이를 했는데 4번 중에 한 번 정도는 이제 그린을 뽑지 않고 옐로우를 뽑았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